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녹색불 신호등이 켜지고 횡단보도를 건널 시간을 알려주는 전멸 표시칸이 세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표시칸이 위에서부터 한 칸씩 사라지는데요. 마치 이제 건널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경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조급해지면서 어떤 때는 뛰기도, 어떤 때는 좌우를 보면서 조금은 과한 여유를 부려보기도 하죠. 한 해가 저물고 있는 요즘 차츰 사라지는 신호등 표시처럼 그렇게 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찬찬히 살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내년 계획은 미리 준비하는 차분한 여유가 필요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경기도 안양시 중화한방병원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이종진 박사님과 치매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예전에는 정말 치매가 이 노인성 질환으로 굉장히 무서운 병, 뭐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 치매 환자를 보고 있으면 정말 그 주변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들고 뭐 본인도 정말 힘드시겠지만 참 무서운 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치매는 옛날부터 그만큼 좀 심각한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 고생도 많이 했고 염려도 많이 하시는 그러한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치매에 대해서 어떤 병인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고 예방도 할 수 있고 그런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치매가 어떤 병인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치매라고 하면은 치라는 것은 한자로 어리석을 치가 되겠습니다. 어리석을 치, 매도 어리석을 매가 되겠습니다.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어리석은가 하면은 치매라는 병이 뇌신경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네. 뇌신경세포가 이런 앞머리, 이 앞머리, 뒷머리 이런 우리 머리 속에 이 대뇌도 있고 이런 뒤에 손에도 있고 우리 이 머리에 뇌신경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뇌신경세포가 전체적으로 손상이 오는 병이 바로 이 치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런 뇌에 그런 신경세포가 그런 손상을 입으면은 이제 그 기억을 못하고 네. 또 이제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리석은 그러한 상태가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그러한 말을 써서 치매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성격의 변화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의 변화가 이상하게 그전에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이상한 성격으로 자꾸 그렇게 이상한 이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상생활하는데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병이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보통 알츠하이머 병이라 그래서 네. 이런 노인성 치매, 이것은 뇌의 그런 신경세포가 점점 이런 퇴행적으로 신경세포가 소실되는 그러한 병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장 보통 심하게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치매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이나 당뇨와 같은 이런 혈액순환이 잘 안 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혈관성 치매가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외상, 이런 머리를 지속적으로 심하게 다쳤다든지 이런 외상으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치매도 있고 다양한 그러한 치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즘은 이제 노인 인구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치매 환자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보고에 의하면은 80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약 25%가 치매를 이런 진단을 받았든지 또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25%라고 보통 그렇게 보고되고 네. 있지만은 실제로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통계에 넣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펴본다면은 약 거의 한 50% 정도가 이런 치매로 고생하고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숫자가 비율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치매가 왜 생기는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치매도 구분을 해서 치매 원인을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치매의 거의 한 50 내지 60%를 차지하는 이러한 치매 증상이 알츠하이머 치매 네.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츠하이머 증상은 아직까지도 명확한 원인을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치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모르게 이러한 뇌신경세포가 자꾸 죽어갑니다. 네. 죽어가서 이러한 뇌신경세포가 죽음으로써 뇌가 자꾸 위축이 되고 뇌의 신경세포의 손실이 자꾸 오는 그러한 치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치매 증상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네.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치매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혈관성 치매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치매 증상의 치매의 한 20 내지 30%를 차지하는 이런 혈관성 치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는 혈액순환 장애로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음으로써 네. 나타나는 그러한 치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이런 혈관이 점점 자꾸 좁아지고 막히고 그렇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뇌경색, 뇌의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순환이 잘 안 됨으로써 뇌에 이런 혈관이 자꾸 막혀서 나타나는 뇌경색 증상, 그리고 심하면 이런 뇌출혈, 뇌에 그런 혈관이 터져서 이런 출혈 증상으로서 나타나는 치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뇨로 인해서 당뇨가 자꾸 심해지면은 이런 혈액순환 장애가 아주 심하게 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뇌의 그런 순환 장애로서 올 수 있는 치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관이 좁아지고 점점 막혀서 나타나는 그런 치매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 외상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든지 네. 또 지속적인 머리에 그런 지속적으로 그런 이런 타상이 있다든지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됐을 때 우리 머릿속에 자꾸 순환이 잘 안 됨으로써 또 다침으로 인해서 그 어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혈이 자꾸 머릿속에 자꾸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치매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원인에 따라서 그러한 이런 치매 종류에 따라서 그런 원인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그 치매하면 뭐 정말 친구처럼 따라다니는 게 건망증이거든요. 자꾸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면 내가 치매로 곧 이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건망증이 실제로 치매가 될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건망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우리가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을 때는 네. 이런 치매 증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망증 증상이 자꾸 심해지고 나타날 때는 우리가 자세하게 진단을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치료도 미리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망증은 우리가 기억력이 자꾸 깜빡깜빡하고 자꾸 저하되는 그러한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건망증은 기억력이 감퇴가 되지만은 우리가 이런 힌트만 줘도 이런 기억을 다시 우리가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공간 능력, 그런 파악 능력이 이런 지금 현재 내가 여기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런 시공간 이런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판단력이라든지 이러한 능력은 정상적으로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치매는 똑같이 건망증과 같이 그러한 기억력 감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억력 감퇴와 그런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는데 건망증처럼 어떠한 힌트를 주더라도 전혀 기억을 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저하나 감퇴 상태가 아주 심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공간 그런 파악 능력, 내가 현재 지금 어디에 있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런 시공간 파악 능력이 자꾸 둔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집을 나가서 집을 못 찾아오고 자꾸 밖에서 자꾸 배회하고 이런 현상을 많이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판단 능력,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이러한 판단력이 자꾸 둔해지고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의 변화까지 더 심해지면 오는 그러한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매는 일상생활까지 곤란해지는 그러한 건망증보다 아주 심한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그러한 증상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가장 크게 나타나는 아까 말씀드린 기억력 저하가 아주 심해서 네. 어떠한 힌트를 주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만큼 기억력 저하 증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언어장애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하고 이런 말을 할 때도 물건의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아서 자꾸 머뭇거리고 하는 네. 그러한 이런 명칭을 자꾸 깜빡깜빡해서 잘 기억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언어장애 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공간 파악 능력이 자꾸 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자꾸 이러한 그런 파악 능력이 자꾸 둔해짐으로써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러한 증상이 자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자기 집을 못 찾아오고 네. 자기 집안에서도 자꾸 자꾸 혼동해서 자꾸 집안에서도 그러한 혼동하는 그런 현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계산 능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스름돈을 주고받고 하는 네. 그런 이런 계산 능력이 자꾸 저하가 돼서 자꾸 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런 성격의 변화와 감정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그전에는 아주 꼼꼼하게 네. 아주 철두철미하던 그런 분이 자꾸 대충 일을 처리하고 자꾸 건성건성 넘어가고 하는 그러한 성격의 변화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변화도 그전에는 사람이 아주 밝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말도 없이 아주 우울해지고 이런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감정의 변화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치매의 증상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치매가 진단이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심장이나 어디에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니까 이 진단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억력이 자꾸 둔화되고 기억력이 자꾸 저하되고 자꾸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과연 이 기억의 능력이 얼마나 정상인지 그래서 기억력 그런 능력 평가를 한번 그렇게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받아봤을 때 과연 기억력의 이런 능력이 아주 좀 저하가 돼 있다. 그렇게 이제 의심을 네. 한다면은
이제 자세한 그런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진단은 정밀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는 이런 기억력이 자기 연령대에 이런 연령대에 비해서 자기 연령과 학력과 그리고 성별의 이런 정상적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저하되어 있는지 요거를 정밀하게 이런 신경심리 검사를 합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정밀하게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심리 검사로 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된다면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이런 저하된 것이 확인이 된다면은 이런 치매로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매로 진단을 내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치매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런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또 혈액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서 혈액 내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혈액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뇌 영상 검사, 그래서 MRI나 MRA나 이러한 촬영을 통해서 이런 뇌에 그러한 신경세포가 얼마나 손상이 되어 있는지, 뇌에 또 이런 퇴행성 조직이 얼마나 또 어느 부위에 이렇게 있는지 정밀하게 관찰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치매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또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치매는 호전이 어렵고 또 치료도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호전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물론 어렵고 힘들고 그런 난치적인 그런 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치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경과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초기에는 기억력이 아주 저하되고 기억력이 감퇴되는 그러한 증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치매 중기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집안 일을 하든지 하는데 그러한 장애를 보통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에 그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증상이 점점 더 심해져서 아주 말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다양한 그런 행동에 그런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길을 찾지 못하고 또 집을 잘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또 화낼 것도 아닌데 자꾸 화를 심하게 내고 막 분노하고 이런 증상을 보고 또 이런 불면증,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불면증이 심해지고 또 오히려 또 잠을 너무 또 많이 자는 그런 현상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의 이상 증상과 또 이런 성격의 변화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한 사람이 자꾸 일을 대충 하고 네. 자꾸 성격에 이상한 그런 성격으로 또 우울증이 심해지고 이러한 성격의 변화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부의 그런 치매, 그런 영양이 부족해서 영양 결핍으로 해서 오는 그런 치매도 있고 그런 염증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치매도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는 영양을 충분하게 보충을 해주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게 그렇게 해주면은 치매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염증으로 인한 치매도 염증에 이러한 그런 염증 상태를 치료를 해서 염증 상태를 좋아지게 해주면은 그런 이전의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로 호전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러한 치매는 뇌신경세포가 점점 죽어가서 뇌신경세포가 자꾸 소실이 되는 그러한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매는 호전이 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전은 어렵지만은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혈관성 치매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혈관 상태가 자꾸 좋지 않아서 오는 그런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혈액을 자꾸 맑게 해주고 혈관 상태를 잘 좋게 유지를 해준다면은 물론 호전이 어렵지만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치매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에 따라서 치매도 잘 관리하면은 얼마든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고 또 잘 예방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매는 합병증으로 이러한 폐렴 증상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감염증 그리고 욕창, 궤양이나 이러한 증상으로 감염으로 인해서 이런 폐혈증으로 이렇게 나중에 고생하고 또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유의를 하시고 좀 그렇게 관리하는 게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치매에 대한 이제 치료 방법이 좀 궁금한데, 잘 낫지 않는 병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관리를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치매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심할 때는 그런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뇌 종양으로 인해서 네. 자꾸 뇌 신경세포가 자꾸 그런 손상으로 인해서 치매증이 나타날 때는 뇌 종양 부위를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뇌출혈이 심해서 뇌신경세포가 손상이 됐을 때는 뇌출혈 그 심한 부위를 수술을 해서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경색 상태가 자꾸 심해져서 이런 나타난다 할 때는, 뇌경색 상태가 나타나는 것은 이런 혈압이 높아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압이 높은 그러한 상태를 또 치료해서 또 좋아지게 해주고, 그리고 당뇨나 또 이런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자꾸 이러한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증상을 좋게 해서 뇌경색 상태를 좋게 해주면은 이런 치매를 우리가 예방하고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력을 좋게 해주는 그런 약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을 자꾸 둔화시키는 네. 그런 상태를 자꾸 좋게 해주는 그런 약물을 투여해서 자꾸 그렇게 치료하는 그렇게 하는 요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우울제, 아까 우울증이 자꾸 심해져서 이러한 심각한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우울제 약물을 써서 또 이런 치매 증상을 더 관리하고 좋게 해주는 그런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치매에 대해서 아직 알츠하이머 이러한 치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명확한 그런 원인을 밝혀내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원인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치료약도 아직은 정확하게 그런 치료약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심각하고 그만큼 아직까지도 문제가 많은 그러한 병이 되겠습니다. 네. 한의학적으로는 치매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치료를 진행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서 좀 치매를 좀 완화하거나 관리하는 절차를 진행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치매나 이 정신적인 면을 이 우리 몸의 육체적인 그러한 면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러한 오장육부, 이러한 오장육부의 우리 몸의 이러한 기능과 정신적인 기능과 아주 밀접한 연관으로 우리 몸이 건강해지면은 이러한 정신도 건강해진다고 보는 것이 우리 한의학적으로 그런 특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학적으로 가장 흔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심장과 이런 폐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심장과 폐기능이 자꾸 약해지면은 이 머리 쪽으로 정신적으로 자꾸 이런 지역이 둔해지면서 이러한 증상이 쉽게 온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비위장계통, 평소에 속이 편안하고 소화가 잘 돼서 우리 몸에 이런 영양 흡수가 잘 돼서 우리 몸의 기운이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왕성해져야지 좋습니다. 근데 이러한 증상이 되지 않을 때는 또 치매 증상이 오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장계통, 이러한 과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심장과 폐 기능은 이러한 심장이 자꾸 약해지면은 신경이 자꾸 예민해집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그래 되면 순환이 잘 되지 않음으로써 머리가 자꾸 둔해지고 기억력도 자꾸 둔해지는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능도 폐기능이 자꾸 안 좋아질 때는 호흡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 몸의 기운이 또 잘 순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머리가 또 둔해지고 자꾸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심장에 피를 보충을 해주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폐기능이 나빠졌을 때는 폐기능을 좋게 해주면서 또 기운을 충만하게 그렇게 해주면은 이러한 머리도 맑아지고 이러한 기억력도 좋아지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아까 그런 비위장 계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위장은 이런 소화 흡수를 잘 되게 해서 우리 몸에 이런 영양 흡수를 잘 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그렇게 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거북하고 또 가스도 많이 차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런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자꾸 영양이 자꾸 불충분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몸에 머리가 자꾸 무겁게 되고 그리고 머리에 순환이 잘 되지 않음으로써 머리가 둔해지고 기억력도 자꾸 둔해지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좋게 이런 비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소화도 잘 되게 해주고 그 기운을 좋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함으로써 또 머리가 많이 맑아지고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신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 콩팥은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선천적인 그런 전기를 포괄하는 부위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장의 기능이 자꾸 안 좋게 되면은 이러한 머리의 순환이 원활하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머리도 자꾸 멍해지고 머리가 자꾸 둔해지는 그런 현상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장 콩팥의 기능을 도와주고 정상적으로 이런 왕성하게 해주면서 또 머리를 맑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줌으로써 좋은 효과를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어혈이 되겠습니다. 아까 심하게 머리를 이런 외상을 입었다든지 또 지속적으로 머리에 그런 계속 이런 타박이 있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어혈이라 그럽니다. 속으로 피가 멈든다 말이죠. 피멍이 들어서 속에서 있는 어혈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머리에 원활하게 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러한 머리가 자꾸 둔해지고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혈을 풀어주고 머리의 순환을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합니다. 그렇게 해주면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저희가 체질에 맞게 또 요 상태에 맞게 한약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약을 사용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치료해주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또 침이나 이런 부항이나 뜸 치료도 해서 그런 이런 기억력을 좋게 해주고 또 관리를 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나 이런 뇌신경도 이런 턱관절이 또 불균형이 일어나고 또 목뼈가 또 경추 이러한 목뼈 1, 2, 3번이 머리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에 이러한 불균형이 있다든지 그리고 목뼈가 이렇게 틀어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말씀드린 이런 턱관절 FCST 그러한 치료를 통해서 이런 턱관절이 틀어지면은 이 두 개 머리도 자연적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그럼 머리에도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자꾸 머리가 둔해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FCST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해주면은 머리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해주니까 아주 기억력도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로서 저희가 한의학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많이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 치료 사례도 궁금한데요.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좀 증상이 많이 완화된 경우가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입니다. 한 56세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친구분이 이제 그런 이 디스크 증상으로 이러한 저희한테 와서 치료하고 많이 또 호전이 되고 많이 좋아져서 소개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오셔서 아무 그런 다른 이상은 없는데 자기가 자꾸 기억력이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 깜빡깜빡해서 자기가 지금 직장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에 일을 잘 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찰을 해봤더니 이런 턱관절에 그러한 문제가 있고 목뼈 경추 1, 2, 3도 많이 틀어져 있고 등도 많이 굽어져 있고 이러한 상태를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심장맥을 봤을 때 이런 부정맥도 아주 나타나고 네. 또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그러한 현상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체질적으로 이런 태어민의 그러한 체질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턱관절 FCST를 그렇게 치료했습니다. 치료를 한 20회 정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아까 심장 기능을 좋게 해주고 체질에 맞는 그런 한약을 같이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여를 그래서 한 2달 정도 저희가 꾸준하게 계속 나오셔서 그렇게 치료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2달 정도 치료를 받고 나셨는데 그 후에 이분이 치료받고 난 후에 지금은 너무 좋다고 너무 괜찮고 직장 생활하기도 이제 괜찮고 너무나 편하고 좋으시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또 이런 명함도 주시고 또 다음에 한번 뵙게 되기를 바란다고 또 그렇게 좋은 결과를 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할머니 분인데 이분은 여자분 80세 되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분은 자꾸 이제 가족들 이름도 잘 모르고 얼굴도 잘 깜빡깜빡해서 얼굴도 잘 모르는 그러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따님이 모시고 왔는데 따님의 얼굴도 잘 모르고 따님의 이름도 잘 몰라서 그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저희가 이분도 이런 목뼈가 많이 틀어져 있고 그러한 증상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저희가 턱관절 FCST를 치료를 10회 정도 하고 또 이분도 심장계통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한약도 복용하고 그래 머리에 또 저희가 또 침을 놓습니다. 머리에 침을 놔서 머리에 네. 순환을 좋게 해주게 그런 침도 놓고 그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했더니 한 번 치료를 받고 머리에 또 침 맞고 이런 턱관절 치료를 하고 한 번 치료를 받고 났는데도 이런 가족분들 이 따님 얼굴도 아시고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또 집에 가서 집에서도 이런 가족들 그런 이름도 기억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턱관절 FC에서 10회 정도 치료하고 지금도 한 달 정도 계속 치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그런 경과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치매를 걱정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치매는 절대 치매라고 해서 뭐 요양병원에 가서 그냥 뭐 계속 그냥 있어야 되는 그런 병으로 보통 많이 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그냥 지내는 그러한 난치병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치매란 병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관리를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지금 현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고 아니면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매란 병도 내가 알고 내가 대처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피를 맑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피를 탁하게 하는 것은 피로입니다. 피로, 과로. 너무 과로하지 않게 항상 내가 좀 조심하는 게 첫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으면은 피가 자꾸 탁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내가 조절을 해서 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음식 조심이 되겠습니다. 음식을 자꾸 피를 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좀 피하시고 음식도 그런 야채나 생선 위주로 좀 음식도 많이 드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규칙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매일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운동도 아까 햇볕을 쬐고 땅을 밟고 하는 운동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하루 30분씩이라도 매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장 건강 관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속을 편안하게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생활을 해서 내가 항상 일정하게 식사를 하시고 항상 음식 조심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입속 건강 그리고 치아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아 하나하나에는 신경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런 뇌신경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런 뇌신경이 이런 자극이 되어서 뇌 기능이 아주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치아 하나하나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치아 건강을 평소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치아가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평소에 관리에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양쪽 턱관절의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 양쪽으로 꼭 드시고 항상 턱관절의 그런 균형이 항상 좋은 상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항상 항상 마음을 긍정적으로 항상 낙관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지금 여기 하시고 과거나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지금 여기 지금 현재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께서 치매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환기입니다. 환기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환기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환기는 콩과 식물이 되겠습니다. 콩과 식물로 이런 다년생 초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기는 우리가 뿌리를 건조해서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월경에 이런 늦가을 불에 이런 잎이 마른 후에 뿌리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채취해서 그늘에 말린 후에 이런 노두를 버리고 이런 거피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년 정도 이상 된 그런 환기 뿌리를 사용해야지 그런 약효가 좋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는 아주 맛이 좀 단맛이 있습니다. 단맛이 있고 그리고 성질이 약간 따뜻한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기는 비와 비위계통과 이런 폐기능 계통으로 주로 약효가 많이 가는 그러한 약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기는 이런 옛날부터 환기는 이런 그 기를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기운이 약해져 있을 때 기운을 이렇게 보호하고 좋게 해주는 그러한 약재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땀나는 것을 멈추게 해주고 또 오줌을 잘 누게 해주고 또 고름을 없애주고 또 새살이 잘 돋아나게 하는 데 아주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좋은 약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기는 기운을 보강하는 기운을 도와준단 말이죠. 그래서 네. 보기약재로 아주 중요한 약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운을 도우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약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자꾸 떨어진다는 느낌이 자꾸 들 때는 이런 환기를 달여서 또 아니면은 차로 이런 끓여서 우리가 수시로 먹으면은 이런 기운을 보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의 효능 중에 또 많이 알려진 게 이런 땀이 많이 나는 증상,
예, 좋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기를 드시게 되면은 인체 내에 세포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땀샘을 조절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기력 회복까지 좋게 해주면 기운을 자꾸 회복시켜주는 그런 효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자꾸 떨어져서 땀이 많이 나시는 분에게 아주 황기는 좋은 약재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한증 같은 것에 좋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땀이 자꾸 그냥 정상적으로 나야 되는데 정상보다 땀이 더 심하게 막 나서 막 주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로 땀샘에 우리 몸의 기운이 정상적으로 원활하면은 땀샘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자꾸 기운이 약해지면 이런 땀샘도 땀의 구멍도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러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럼 기운이 자꾸 더 약해지겠죠. 그럴 때 이럴 때 환기가 아주 중요한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기는 이런 소화기관을 비롯해서 호흡기에 이런 약한 기운을 보강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위장의 운동이 좋지 않아서 소화력이 자꾸 떨어져 있을 때 이런 기운을 위로 올려주는 그런 효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위하수와 같은 그런 증상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를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의 그런 예방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환기는 평소에 열이 많은 사람은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환기가 아까 약간 따뜻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열이 많은 사람은 이러한 환기를 계속 드실 때는 조금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혈압을 높일 수도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드시고 많이 드시는 것을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몸에 열이 많다든지 너무 병이 너무 막 왕성하게 막 진행되는 그러한 병의 그러한 상태에서는 환기는 조금 피해서 드시는 게 좋은 약재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환기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예.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 158, 몸무게 42, 나이 59세. 네, 지금 제 옆에 이종진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항상 가스가 많이 차고요. 예, 트름 나고,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서 찬 거를 먹으면 예, 이제 예. 소화가 덜 되면서 자꾸 이렇게 가래 담음이라가 예, 그것이 생겨서 자꾸 뱉게 돼요. 예, 예. 그게 귀찮아서 이제 이제 한의원 가서 지금 4개월 정도 침하고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했는데요. 예, 예. 그거는 치료가 안 되고 예. 더 하면서 자꾸 이렇게 피부가 건조해졌어요. 예. 손하고 다리 쪽으로 더 건조해지면서 이렇게 손목이 아파요. 예. 오른쪽 손목이 더 아프고 왼쪽 손목은 조금 아프다가 또 괜찮다가 이러면서 왼쪽
손은 좀 시려운, 팔에서부터 손까지 시려운 증상이 나타났고요. 왼쪽 발 정강이 있는 데가 자꾸 반들반들 해졌어요. 예. 여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증상이 가장 극한 증상이 그런 배에 가스가 차고 트럼이 많이 나오고 지금 속이 많이 안 좋은 그런 상이 아주 그 주된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위나 장 기능이 안 좋으면은 자꾸 이런 음식이 소화 흡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자꾸 이런 가스가 많이 찹니다. 가스가 많이 차면 또 트럼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이럴 때는 항상 찬 음식을 드시면 더 심해집니다. 항상 속은 네.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음식도 따뜻한 음식 드시고 물도 따뜻한 물 마시고 항상 따뜻하게 그렇게 하시고 배도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찬 음식을 드시면 소화가 더 안 되고 소화가 안 되시면은 이런 폐기관지 기능에 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또 가래도 더 심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항상 따뜻하게 드시고 여기에서 항상 조심하실 거는 밥을 드실 때 물 말아 드시면 안 됩니다. 밥을 네. 항상 물을 드시지 말고 또 국 드실 때도 국을 드시면 끝내기만 드시고 그래서 항상 밥은 밥 따로 그렇게 항상 드시도록 밥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물 드시도록 하는 습관을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음식을 조심하시고 첫째는 이런 그 위장 기능이 좋아질 수 있도록 가스 안 차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의원에 가면은 요즘은 왕뜸 치료를 많이 합니다. 왕뜸 치료를 꾸준하게 2~3개월 꾸준하게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왕뜸 치료를 선생님. 꾸준하게 예예. 그렇게 지금 하시면은 계속 위장 지금 기능을 4개월을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더 하다니까요. 한의원에 피부가 더 치료를 하더라도 거칠어진. 이런 왕뜸 치료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가서 한 2~3개월 꾸준하게 그렇게 하는 한의원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그런 치료를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항상 위와 장 기능을 좋아야지 온몸의 기운이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이런 손목이나 발이나 이런 기능도 아주 좋아집니다. 관절도 튼튼해지고. 그래서 첫째는 위장 기능, 속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거 무가 좋습니다. 그래서 무를 즙을 내서 하루 2번 정도 마신다든지 또 무와 꿀을 섞어서 끓여 먹든지 그렇게 해서 무를 활용해서 평소에 그렇게 좀 드셔보면은 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머님 지금 받으시는 치료는 어떤 걸 받으셨어요? 한약을 한 지금 3개월 먹었고요. 한약. 계속 네. 침 맞고 그냥 뜸 뜨고 그랬거든요. 뜸은 이제 조그만 뜸, 왕뜸은 아니고 그냥 조금 뜨는 뜸 이렇게 했는데 약을 먹었는데 지금 피부가 더 막 가려워지고 막 하얗게 일어나고 손목이 아프고 그런 증상은 없었거든요. 속에서 그 가스 차고 트름 나고 하는 것만 있어서 갔는데 그것도 더 완화가 안 되셨고. 네, 예. 네. 예. 그럼 무를요, 센 걸 먹어도 되나요? 예, 무를 즙을 내서 하루 2번 정도 그렇게 마시면은 위장 기능을 도와주는데 아주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무와 선생님, 꿀을 섞어서 또 끓여서 먹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주면은 물을 재서, 꿀에 재서 이렇게 끓여 먹으면 안 될까요? 예, 무하고 꿀을 섞어가지고 끓여서 드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네, 또 좋은 효과를 볼 감사합니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평소에 그걸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김난희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